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지난 설에도 한복을 입고 찍었죠. 처음에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 채널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업 소득자,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여러 영상들을 찍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또 찍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고, 소위 얘기하는 저희 업계에서 추석 이후로, 그러니까 올 하반기 아니면은 뭐 내년 상반기 자영업자들 아니면은 뭐 기타 이제 부채가 많으신 분들 엄청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의 도움 하나도 필요 없이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또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곧 추석 때 올리려고 자영업자 관련된 영상들을 좀 쫙 찍어 드리려고 해요. 자영업자랑 급여소득자의 회생 절차 진행에서 가장 큰 차이점, 소득의 계산이에요. 소득의 계산. 채무 이 변제의 기준이 되는 소득 계산이 자영업자는 엄청 까다로워요. 요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돈을 안 갚을 경우에 소득의 압류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급여가 없잖아요. 그러면 매출 채권을 압류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카드 매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채권이 묶여 버리면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생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어떤 소득을 가지고 꾸준히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변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출 채권이 압류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거 말씀드리고, 자영업자들은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뭐 임금 채권이라든가 세금 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세금 채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 유지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직장인들은 실직하지 않는 이상 월 소득이 대부분 고정돼 있잖아요.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장사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 경우에 그 회생계획안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면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변제계획안 변경이라든가 인가 이후에 해지 이후 재신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회생 절차를 종료하고 파산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이런 좀 특이한 경우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사례들 한 3개 정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추석 특집, 자영업자 특집, 회생의 고수는 한 4-5편 정도로 정리해서 찍어 드릴 거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니 해도 자영업자의 이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소득이에요. 소득.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매달 주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자영업자는 그런 게 없어요. 잘 될 땐 정말 잘 되고 안 될 땐 진짜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자의 어떤 소득은 구하기가 정말 힘들고요. 왜? 회생이라는 건 변제금, 그러니까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을 정해 놓잖아요. 이렇게 널뛸 때 이 평균을 과연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영업자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정확히 몰라요. 외상 매출도 있을 거고, 매출 들어오는 것 중에 취소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카드 매출도 있고, 계좌 이체되는 것도 있고, 뭐 변호사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대물로 변제받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자의 매출은 정말 다양하겠죠. 정말. 다만 통상적인 거는 그냥 카드 매출하고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이에요. 이 현금이라는 게 계좌 이체까지 포함할게요. 일반 당좌 자산까지. 소득은 매출 빼기 매입이에요. 매출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아. 통장에서 찍힌 돈, 그 다음에 카드 그 회사에서 들어온 돈, 현금으로 받은 돈, 이런 것들을 총 합치면 한 달 매출이 될 거예요. 매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매입이? 모르시죠? 통상 우리가 매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에요.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한다. 물건을 싸게 사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시해놓고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비싸게 팔고, 뭐 인터넷이라면 인터넷에 또 지급수수료를 떼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매입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매입은요, 일단 원재료비, 그 다음에 임차료, 가게를 내가 이제 운영을 한다. 그 가게 월세 있잖아요. 월세. 요거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인건비. 여러분 혼자 장사하시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인건비 빼고, 그 다음에 기타 비용 뭐 전기세, 물세, 관리비, 카드, 뭐 매출 수수료,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나누기 개월수예요. 개월수. 통상적으로 1년치를 봐요. 1년치를 보고, 급여소득자도 마찬가지예요. 직전 연도 1년치를 보는데, 이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2월에서 3월 달에
그러니까 원천 징수 영수증 상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환급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연말정산일을 하잖아요.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을 보통 5월 달에 하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5월 이후에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이 전년도 종소세 신고분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득을 보통 구하는데 5월 이전에 했을 경우에는 전년도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5월 이전부터 1년치 아니면 1년 6개월치 아니면 장사한 지 1년도 안 됐다. 그러면 장사하기 시작한 다음에 뭐 6개월치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기간을 정할지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요, 사실 자영업자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소득계산법에 따라서 매출에서 각종 매입을 뺀 금액 나누기 통상적인 개월수가 12개월이고 직전 12개월이나 아니면 작년도 거나 그 장사했던 기간만큼 여러분들의 월 평균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세제생계비 뺄 거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추가생계비 뺄 거잖아요. 그건 급여소득세랑 똑같아요. 개인회생 절차는 같으니까. 여러 자료를 통해서 계산된 이 자영업자의 매출이 있을 거예요.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한 돈, 매입이라고 하죠. 이 매입을 빼면 남는 돈이 있을 거죠. 남는 돈. 자영업자의 남는 돈이 뭐 매월 다르겠지만 매월 우리가 변제금을 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 소득을 낼 거란 말이에요. 평균 소득을. 그 기간은 그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법원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제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 소득이 나왔어. 채무자의 월 평균 생계비 115만 원이죠, 지금. 그 다음에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양가족 빼주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 생계비, 월세, 병원비, 교육비,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빼면 이 자영업자의 변제금이 나올 거예요. 변제금이 한 달에 얼마 갚아라 이거를 36개월 동안 갚고 남은 돈, 못 갚은 돈은 어떻게? 못 갚은 돈은 면책되는 거예요. 탕감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이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이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는 매출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또 동일하게 매입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